예를 들어 CO2를 2분의 1을 오토로 태우면 CO2가 된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쓴 건데 실제로 어떤 주어진 온도나 압력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를 넣고 태운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탄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애들은 타고 어떤 애들은 타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명백히 많은 경험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달라질 때마다 얼마나 타느냐, 얼마나 남았느냐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알아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럼 이게 정리를 하면 주어진 T와 P에서 반응이 이제 일어나다가 멈춘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른다면 그때의 조성은 어떻게 되냐? 컴포지션은 이제 조성이죠. 쉽게 말해서 누가 몇 몰 있고 몇 몰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몇 몰씩 존재하게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퀄리브리엄이 되면 그렇게 정해진다 이런 건데, 근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근본적이라고 하면 연력학에서는 1법칙하고 2법칙이잖아 항상. 그게 우리의 근본인데요. 우리가 2법칙은 이제 이렇게 썼었죠. 어떤 이제 온도에서 우리 조금 어떤 시스템에 있을 때 델 Q, T분의 델 Q보다 DS가 작거나 크다가 우리의 이제 2법칙이고, 그 다음에 1법칙이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컨드 로우고 퍼스트 로우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맞다고 보는 거 아니야. 얘는 진짜 법칙이고 얘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약간 이제 하나 가정을 이제 넣어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전달이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부 에너지를 올리고 혹은 이제 일을 하게 만들고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죠. 요런 건데, 이게 DU를 DU 플러스 대로워는 PDV로 쓸 수 있을 때가 있죠. 언제 대로워기 이제 PDV가 되는 거예요? 팍 팽창할 때?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리버시블 워기를 좀 바운데리 워기인데, 바운데리가 서서히 팽창하고 서서히 수축하고 요럴 때 이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적어놨어요. 커자이 이퀄리브리엄 워기 이제 발생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 살짝 볼사 하나 더 해줬지만 어차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컨드 로, 퍼스트 로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이제 좀 조합을 해보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즘 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지? 얘를 여기다 집어 넣고 싶잖아. 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요거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는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죠. 1, 2법칙 합치면 요래요. 근데 어쨌거나 PDV는 이제 1인데 바운드리 법인데 쿼자의 이퀄리브리엄 하면서 가는 이제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다 써야지. 자, G 들어보신 적 있죠? G가 뭐지 이름이? 깁스 에너지, 깁스 펑션. 정의가 H-PS죠. 일단 요걸 넣고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DG
디퍼렌셜을 한번 잡아보면 이거는 이제 DH 마이너스 DPS인데 H가 또 정의가 뭐였어요? U 플러스 PV죠. 정의가.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U 플러스 P 마이너스 PS를 그냥 D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죠. 얘는 DU가 되고 PV를 D 잡으면 어떻게 돼요? PV 이렇게 될 거고 TS를 또 D를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DG예요, DG. 그냥 정의를 비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일에 P가 일정한 그러니까 주어진 온도와 압력인 거죠. 주어진 온도와 압력 TP가 일정하면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DP가 여기로 그건 남는 게 이제 뭐예요? G가 쓰죠. P가 일정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쓰면 그냥 요게 되죠. 이렇게 되죠. PP가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du PdV 마이너스 TBS로 나오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1, 2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언제? TP가 일정이 되죠. 그거는 먼저 여기 식에 써있으니까. 근데 뭘 적용했어요? 1법칙하고 2법칙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연락학 1법칙하고 2법칙이 만족이 돼야 되잖아 항상. 그래서 어떤 뭐 현상이 됐든 이게 뭐 화학 반응이든 뭐가 됐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깁스 에너지가 0보다 같거나 작은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긴다는 거는 1법칙이나 2법칙 중에 하나가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G 값이 그러니까 BG가 0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커지는 건 안 돼. 같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같거나가 된다는 거는 BG가 제로라는 거는 G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높은 확률로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킬리브리엄이 되면 겉으로 봤을 때 뭐 동적인 평형이라고 보통 부르죠. 화학 반응이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게 계속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겉으로 봤을 때 조성은 안 변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아마 총 깁스 에너지를 구하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G가 계속 줄어들다가 DG가 제로가 되죠. 혹은 G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반응이 멈출 거예요. 그게 이제 평형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흔히 보면 여기는 이제 100% EF 다른 물만 있죠. 아까 CO하고 O2 여기는 100% 생성물이야. CO2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간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줄고 생성물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건 반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 같고요. 그때 요 혼합물의 전체의 깁스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몰수 알면 몰수에다가 단위몰당 깁스 에너지를 곱하면 전체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합계를 이제 G라고 썼을 때 물론 TP가 콘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G 값이 처음에 반응물만 했을 때는 너무 많아 반응물만 많아요. 얘들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갈 텐데 그때 깁스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점점 이제 줄어들 거야 값이.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에요. 자 반대로 생성물만 오른쪽 사이드만 너무 많아요. 그렇게만 있어. 그러면 걔들만 너무 많으니까 얘들은 줄어들고 생성물, 반응물 쪽이 늘어나는 쪽으로 거꾸로 가겠죠. 자,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G 값이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 이퀄리브리엄이 된다? 멈춘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더 이상 G의 변화가 없을 때, G가 제로가 될 때 멈추고 그게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응이 더 가면 이건 오르막길 가는 거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항상 내리막만 가다가 바닥에 도착하면 멈추는 거죠. G값이 한계가. 그래서 이게 꼭 화학 반응에 대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DG가 0보다 같거나 작다. DG가 제로일 때 이퀄리브리엄이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화학 반응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냐라고 했을 때 항상 에너지가 줄어들고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서가 많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 이제 G에서 온 거죠. 깁스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엔탈피가 에너지잖아요, 일종의.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늘어나거나 하면 얘가 줄어들거나 S가 올라가거나 하면 G 값은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DG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이제 화학 반응이 간다인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였어요 아까? 예, 1, 2법칙을 만족해야 되고 초자의 이퀄리브리엄 하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반응이 됐든 팽창 수축이 됐든 천천히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폭발하고 터지고 이제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고 1, 2법칙이 적용이 된 거고 온도와 압력이 그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요거까지 다 적용이 된 거야 지금.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앞에 이제 한 두세 슬라이드에 이제 쓰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DG가 0보다 작은 방향으로 반응은 진행하되 DG가 제로일 때 이퀄리브리엄이다. 이제 요 결론을 도출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적용된 거를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낼까 했는데 너무 짧아. 그래서 한두 슬라이드를 더 하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냐 이거죠. 아까 우리가 CO가 O2를 만나는 것도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을 써놓고 우리가 봤는데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여기 글자가 너무 작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에틸렌이야. 에틸렌이 아니라 에탄이야. 에탄을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CO2, H4가 이제 생긴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에 C2H6가 하나 줄고 O2가 3.5개 줄면 CO2가 2개 생기고 얘가 3개 생기고 그거를 뜻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들이 줄어드는 만큼 얘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온도와 압력은 같다고 놓고 자, 근데 아까 깁스 에너지, 토탈 깁스 에너지 G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아까 뭐라 그랬어? 각각의 몰수에다가 각각의 몰당 깁스 에너지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한 개에 3.5개 줄면 얘가 2개, 3개 넣으니까 여기는 깁스 에너지가 왼쪽에서는 줄어들고 오른쪽에서는 늘어나죠. 이퀄리브리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한 개 3.5개 반응했는데 2개, 3개 늘어났는데 여기 줄어든 깁스 에너지하고 여기 늘어난 깁스 에너지가 쌤쌤이겠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변화가 제로잖아요. 예. 그때가 이퀄리브리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좀 더 이제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단계들을 밟은 겁니다만 제일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맨 밑에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반응식의 개수예요. 스토이키오메트릭 반응식의 개수. 뭐 여기면 이제 뭐 1, 3.5 이렇게 써진 거죠. 자 오른쪽 사이드에 깁스 에너지 늘어나는 그 값이죠. 루C, 루D 오른쪽의 개수에 오른쪽의 반응 몰당 깁스 에너지 그죠? 늘어나는 크기예요 오른쪽이. 자, 거기에서 뭘 빼주냐면 빼주죠. 왼쪽에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깁스 에너지가 줄어든 거 이제 빼주는 거죠. 그게 제로가 되면 이퀄리브리엄입니다. 그때 깁스 에너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을 가지고 오른쪽에 늘어나는 거 왼쪽에 줄어드는 게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면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탄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퀘이션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1, 2, 3.5, 2, 3이라고 알 수 있죠. 그대로 들어가죠. 곳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온도와 압력에서 단위 몰당 깁스 에너지는 뭐 어떻게든 찾아내든지 계산하든지 할 수 있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그샘플 해가지고 쭉쭉 있는데 자 시험 범위는 그냥 여기 끝까지만 할게요. 요거까지만 4페이지. 오늘 아는 사람은 뭐 모르겠고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은 그냥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출석도 여기서 한번 끊어야지. 고동현? 네. 김동현? 네. 김서진? 김수환? 네. 김원겸? 김준희? 김지한? 네. 김지현? 김한주? 네. 김효재? 네. 남승민? 네. 문지혁? 네. 문혁준? 네. 박경서? 박성현? 박수영? 박준성? 박지호? 네. 네. 완전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t하고 p에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여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생기는 거 두 개, 세 개. 왼쪽에서 사라지는 거 한 개, 3.5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CO2, H2, C6, H6. 그 다음에 단위몰당 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네. 그래서 G는 요게 이제 정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DG가 아니라 DG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DG를 할 건데 델타라고 되겠지.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 자, 요거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자, 만일에 이상기체이고, 자, 지금 PP가 일정하죠?
이상기체이면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이고 P가 일정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H가 이상기체면 H가 온도 바리안트죠. 근데 T가 일정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뭘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와서 델타 S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또 델타 S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 식은 있지만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원단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이건 이제 CT가 일정할 때 정도 PD를 설명합니다.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온도가 일정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지금 뭐 에탄, O2, CO2, H2 이런 온도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어쨌든 T1이든 T2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가도 지금 변하지 않는 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날아갈 건데 자 압력 봅시다. 우리가 압력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P가 일정하다는 거는 전체 혼합물의 P가 일정한 거죠. 네. 전체 혼합물의 P예요. 그러면 자 스몰 T도 그렇고 큰 T도 그렇고 혼합물의 P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자 혼합물의 온도가 300K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가 다 300K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압력은 어쩐다 그랬어요? 혼합물이 1기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1기압이 아닌 거죠. 부분 압력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 압력은 1에서 2로 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예. 그래서 요렇게 남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깁스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압력을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엔탈피, 내부 에너지 이런 거는 항상 그랬어요. 그냥 내부 에너지는 온도간의 함수, 뭐 엔탈피는 온도간의 함수에서 그냥 온도 끝인데 엔트로피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깁스 에너지도 그렇고 압력의 변화에 의한 각세 차이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두냐면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테이블을 쭉 만들 때 거기에 뭐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도 있었지만 엔트로피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아니면 하는 건데 자.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온도에 따라서 뭐 200K, 뭐 300K 이렇게 돼 있으면 값이 쭉쭉쭉 있고 S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동그라미가 붙어 있었죠. 요게 이제 뭐에 대한 값이라고 했어요? 1기압일 때 값을 준다고 했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압력 변화에 의한 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보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자, 1기압의 값이 있으니까 1기압이 아니라 만일 3기압이다 그러면 요게 1기압이 아니고 3기압이다 그러면 자, 1기압에서 3기압으로 가는 변화를 추가해줘야 된다. 그게 이 텀이죠. S를 이제 그렇게 구했어야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지. 자, 그렇게 구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 13단원이니까 다 나오는 얘기잖아. 그럼 시험 보면 수고할 때 그지 않나? 그치? 그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후 압력을 알아야 돼. 이게 전부 다 뭐 부분 압력 개념이라고 그랬어. 전후. 근데 이 표가 1기압이 되기 때문에 이 표를 쓴다 그러면 이제 1기압일 때에서 실제 지금 이제 기압, 부분 압력으로 가는 이 변화를 고려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 계산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면 깁스 에너지도 그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온도 T와 압력 T에서의
어떤 물질의 요 중에 하나의 어떤 깁스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온도 표준 상태, 그러니까 1기압 그 온도에서 값에다가 그 1기압으로부터 요 현재 부분 압력까지 오는 요 차이를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D 델타 S가 하니까 요게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혹시 이제 요식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다 이해되게 써놨어요. 요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내가 흐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가 있어.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넣고 쭉 정리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여기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좌변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요거는 1기압에서 주어진 온도에서 깁스에너지 차이. 요거는 1기압에서 현재 부산압력이 오는 압력에 의한 차이.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요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부르고, 기체상수가 아니라 평형상수라고 부르고, 평형상수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지수계수 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내가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이거 읽어보시면 다 유도돼요, 저기까지. 예. 물론 이제 대학원 수업할 때는 다 했지만 자세하게. 그래서 그 일반화학 배울 때 평형상수 막 나오잖아요. 평형상수 값이 얼마다 하고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는 안 나오거든. 그냥 요 정의는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각각의 부분 압력의 지수에서 한개 평형상수다. 요걸 하나 보셨을 때 들어가는. 근데 이게 뭐하고 같다? 얘하고 같은 거 R도 T분의 주어진 온도에서의 이제 깁스에너지 차이 델타 반응식에 의한 깁스에너지 차이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 범위 이제 안 들어가니까 별로 이제 동기가 안 될 거야 아마 이해하고 싶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화학 반응이 또 뭐가 있든 아까 얘기했죠. 1, 2 법칙이에요. 1, 2 법칙을 만족시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뭐 퍼자 이퀄리브리움이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BG는 0보다 작다. 특히 이제 G가 변화가 없을 때, BG가 제로일 때 이퀄리브리움이다. 요거를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에서는 맨 아래처럼 줄어드는 빅스에너지, 늘어나는 빅스에너지 두 개가 같을 때서 이퀄리브리움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로 있는 거는 궁금하시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시험범위 여기까지. 예. 원하면 더 할 수 있어 끝까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를 이제 아는 걸로 하시죠. 예.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숙제하다가 어려운 거 없었어요? 거의 다 이그젠플이고 프라블럼은 내가 솔루션 손으로 풀어서 올려놨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아 이제 시작할 거 아니야 시험 공부 그지? 네. 아니 뭐 이제 시간은 충분하니까 잘 보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제 강의 슬라이드하고 뭐 숙제죠 뭐 그지? 그거 중심으로 보시고 괜히 이제 뭐 다른 대학교 뭐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문제 풀지 말고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